안녕하세요. 변이보감 변선생입니다.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서 흉통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 위 내시경상 위벽이 빨갛고 위산이 보이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위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제산제나 위산분비 억제제와 같은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위산이 역류되지 않도록 침대를 약간 세우고 잠을 자라고 권유받습니다. 잠이란 것은 피로를 풀고 하루를 축전하기 위해서 자는 것인데 침대를 세우고 잠을 자게 되면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러니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과 한의원을 전전하게 됩니다. 위산이 과다한지 적은지를 측정하는 것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위산의 양을 직접 검사하기보다는 위산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펩시노겐이라는 위에서 분비되는 다른 효소의 양을 측정해서 위산 분비가 정상적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펩시노겐 효소는 위로도 분비되지만 혈관으로도 들어오기 때문에 위산에 의해 활성화되는 펩시노겐의 효소량을 혈액으로 측정하면 위산이 부족한지 혹은 정상인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능의학을 공부하는 의사분들이 이 검사를 통해서 위산 부족증이 있는지 아니면 위산 부족증이 위벽을 위해하는 헬리코박터와 같은 병균 때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펩시노겐이 적다고 해서 단순히 위산 저하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위산이나 펩시노겐 모두 위벽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위벽이 허른 상태이면 위산, 펩시노겐 모두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역류성 식도염을 내과 의사분은 위산 과다라고 하여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를 처방하고 기능의학을 공부하는 의사분들은 위산 부족이라 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펩타인을 처방하니 여러분 중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다면 어느 의사분의 말을 듣겠습니까? 결론은 부분적인 검사 결과보다는 전체적인 과정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무엇이고 왜 발병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소화 과정을 거치는 위장관, 즉 소화기관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제하는 뇌의 기능이 잘 작동되어야만 음식의 에너지로 잘 전환될 수 있습니다. 뇌는 장을 통한 음식의 이동을 제어하고 소화효소를 분비하여 음식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며 장 건강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필수 영양소와 화학물질을 운반하고 장으로 가는 혈류를 조절하는 등 위장관의 전체 기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음식을 먹기 전에 밥때가 되면 위산이 분비되어 위벽을 위산으로 촉촉히 적셔주고 눈으로 식단을 보는 순간 침샘에선 침이 나오게 됩니다. 침이랑 잘 섞여진 음식은 매매 씹어서 삼키게 되면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위산이랑 담즙이랑 췌장액이 나와서 위에서는 연동운동을 하면서 음식을 녹여 섞어주게 됩니다. 위에서 믹스된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가면 균들이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는 혈관으로 보내서 전신에 영양 공급을 해주고 찌꺼기는 대장으로 보내져 수분을 흡수하고 대변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대사 과정이 잘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사 과정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장의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마치 변기가 막힌 상태에서 물을 내리면 역류하여 변기가 더러지듯이 위산이 소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장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둘째는 첫째의 원인이기도 한데요. 소장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장내세균총의 불균형이 오기 때문입니다. 장내세균총의 불균형은 소장의 기능을 나쁘게 하는 주 요인입니다. 셋째는 뇌의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소화신경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위산이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속이 미스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그리고 뇌에서는 자율신경계가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장내세균총의 비율은 맞는지 그동안 제산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먹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치료하게 되면 증상이 좋아지고 재발이 되지 않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로는 소화장애를 치료하는 산사나무 열매인 산사육이 좋습니다. 산사육에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화를 많이 돕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며 항균 작용이 있어서 장내 유해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인은 위기능을 올려주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며 소해양 건강한 성질이 따뜻하여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외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로는 키위가 좋습니다.
이런 약재나 과일을 드시면 위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소화 능력이 개선되고 위산 분비가 원활해져서 역류성 식도염과 소화불량 증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약재를 모두 모아서 매일 먹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약재들을 모아놓은 제품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영상 더보기 설명글에 달아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시경상 위산이 보이면 위산과다라고 말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뇌의 소화 기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과 소화 분비를 억제하면 뇌가 나빠질 수도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치료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원인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